안녕하세요. 드라마의 천 시민남자 리뷰어즈입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7회. 오늘의 사건은 소덕동 이야기였습니다. 나라에서 함흥 신도시와 서울을 잇는 도로 계획이 발표되고 이 도로가 지나가는 곳에 소덕동이란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덕동은 이 도로로 인해 둘로 나뉘어지게 되었죠. 마을 이장과 소덕동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지하철이 생길 때도 쓰레기 매립지가 생길 때도 자신들은 희생을 해왔다. 그런데 이제는 도로를 만든다는 목적으로 마을을 둘로 나누려는 것이냐. 결국 소덕동 주민들은 한바다를 찾아왔고 도로구역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준비합니다. 이에 한바다는 시니어 정명석을 필두로 우영우, 권민우, 최수연이 사전 조사를 실시하죠. 건축가 교수도 찾아가고 토목가 교수도 찾아가고, 그런데 여기서 두 교수의 의견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토목가 교수는 현 도로 건설 계획이 타당하다 얘기하고, 건축가 교수는 충분히 다른 대안을 활용할 수 있다고 얘기하죠. 도로를 지하화하거나 우회하여 경관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저는 이 두 교수의 상반된 의견이 7회의 핵심 같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말이죠. 토목가 교수의 관점에서도 그에 맞는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고, 건축가 교수의 관점에서도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다. 각자 어느 관점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소송을 맡은 우영우 팀은 사전 조사를 마친 뒤 소덕동 이장에게 소송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조사 결과 이길 수 있는 확률이 현저히 적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소덕동 이장은 꼭 한 번만 소덕동에 방문해 주길 희망합니다. 변호를 맡지 않더라도 말이죠. 이에 우영우 팀은 모두 함께 소덕동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마을 이장의 안내를 받아 직접 소덕동 구석구석을 탐방하죠. 소덕동 김장훈도 만나고 손흥민과 테레사도 만나고 오래된 당산나무 아래서 소덕동 유진박의 바이올린을 들으며 결국 소송을 맡기로 결심합니다. 이들은 왜 결정했던 의견을 번복했을까요? 처음 한바다가 소송을 맡지 않으려 했던 이유는 자신들이 했던 사전조사의 결과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즉 소덕동의 가치를 교수들의 의견과 서류로 판단했던 거죠. 그런데 소덕동의 방문 이후 그 가치가 바뀌게 됩니다.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서류에서 볼 수 없고 교수의 의견에서 볼 수 없었던 자신들의 관점으로 소덕동을 판단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제작진은 이들이 소덕동에 방문했을 때 전개상 필요가 없는 듯한 장면을 굉장히 오래 보여줍니다. 김장훈을 소개하고 손흥민을 소개하는 장면을 말이죠. 처음 1회차 이 장면을 봤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별명 지어놓은 것도 웃긴데 저게 뭐라고 저렇게 길게 설명하나. 그런데 2회차를 볼 때 이 장면이 얼마나 중요한 장면인지 이해가 되었죠. 소덕동 이건희 이장님을 예로 들면 그는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시골에 돈 많은 이장님일 뿐입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으로 그의 가치는 그것인 거죠. 하지만 그의 별명이 이건희가 된 것은 소덕동 주민들의 관점에선 그가 고 이건희 회장만큼 부자인 사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손흥민과 테레사 수녀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는 관점에선 그냥 축구 잘하는 아저씨의 봉사 잘하는 아줌마지만 소덕동 주민들의 관점에선 소덕동 손흥민이 진짜 손흥민 못지 않았던 겁니다. 몇 년 만에 체육대회에서 마을 이름을 높였으니까요. 소덕동 테레사 또한 별것 아닌 목욕 봉사지만 그들의 관점에선 그 봉사가 테레사 수녀님의 봉사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낀 거죠. 소덕동에는 오래된 팽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은 그 팽나무를 소덕동 천연기념물이라고 부르죠. 준호는 그 팽나무를 보고 실제 천연기념물이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소덕동 장동건은 그 질문에 그냥 자신의 별명 같은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도청이나 시청에 문의해봤지만 그만한 가치는 없다고 했다면서요. 이장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무관이면 어떠냐. 어릴 때 저 나무 타고 안 논 사람이 없고 기쁜 일 있을 때 잔치 한번 안 해본 사람이 없다. 그래서 마을을 지켜주는 당산나무다. 도청도 시청도 그 팽나무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 관점에서 그 팽나무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 우영우 팀은 마을에 방문 후 그 가치를 느꼈던 거겠죠. 마을 주민들이 아닌 사람들의 관점에선 단순히 소덕동의 가치가 그저 땅값 싼 시골 동네겠지만 이들의 입장에선 이건희가 살고 손흥민이 살고 테레사가 사는 마을이라는 거, 남들이 볼 땐 별것 아닌 유튜버인 제가 저희 아들에겐 누구보다 대단한 유튜버인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관점에서 비롯된 가치의 차이에 대해
다름을 인정 안 하고 차별의 기준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마치 태수미가 단순히 공사 비용과 동네의 가치를 비교하며 소독동 주민들의 투쟁을 보상금을 받기 위한 억지라고 보듯이 말이죠. 그리고 이런 차별은 드라마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강호는 영우가 재판에서 태수미를 만났다는 얘기를 듣고 한선영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따져 물었죠. 태산을 잡고 싶은 마음에 영우를 한바다로 영입한 거냐고요. 한선영은 진짜 그렇게 생각하느냐며 그렇다면 날 말려야지 한 번이라도 이용하라는 게 아빠 맞냐고 되묻죠. 이에 우강호는 말리면 네가 영우를 내쫓을 거 아니냐며 이렇게라도 영우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아빠이면서 자식인 영우를 본인 스스로 차별한 것이죠. 한선영이 영우의 가치를 보고 데려왔을 거란 고려는 없이 태수미와 영우가 만났다라는 상황에 꽂혀 한선영의 의도를 본인의 관점에서 판단한 겁니다. 넌 태산을 잡고 싶어 하니까 당연히 영우를 데려간 목적이 있을 것이다. 한선영은 영우를 보고 소독동 사람들이 당산나무를 보듯 그 가치를 봤을 수 있는 건데도 아빠인 우강호는 영우를 남들이 보는 팽나무로 생각한 겁니다. 내 딸이 자폐고 태수미와 관련이 있으니 데려간 것이다. 스스로 본인의 딸의 가치를 누군가에게 이용당하는 게 아니면 변호사가 되기 힘든 사람이라고 못을 박은 거죠. 권민호는 우영우를 낙하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강호는 그 말을 사실로 만든 거죠. 우영우는 우영우입니다.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죠. 어떻게 불러도 이름이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영우가 변호사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가진 가치 때문입니다. 서울대와 로스쿨을 수석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을 만점 가까이 받았기 때문에 될 수 있었던 거죠. 애초에 영우가 변호사로서 취직을 못했던 게 차별이고 비리였던 겁니다. 한선영은 그런 영우의 가치를 보고 뒤늦게나마 영우를 스카웃한 거죠. 권민호와 우강호는 관점부터 틀렸던 겁니다. 권민호가 우강호와 한선영이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우영우는 낙하산이다 라고 생각했을까요? 애초에 권민호의 관점에서 우영우는 자신보다 나은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였던 겁니다. 거기서 나온 열등감이 우영우를 약자가 아닌 강자로 만든 거죠. 이건 지금 역차별이다 라고 말입니다. 영우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무기라고 생각하는 관점, 이것이 오늘 권민호를 유달리 찌질해 보이게 한 포인트였습니다. 물론 권민호의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건 아니었지만 비수연의 말대로 너무나 선택적 분노였다는 거죠. 영우가 변호사가 될 수 있던 것이 배려 때문이 아니라는 건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1등은 우영우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1등인 영우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 배려 때문에 공격하지 못해서인 건 아닙니다. 그냥 영우의 실력이 넘사벽이었던 거죠. 그런데 권민호는 그 실력의 차이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한선영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 대표가 된 건 인정하면서도 우영우의 취업은 인정하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권민호가 가진 관점의 가치 판단이고 차별이죠. 한선영은 그럴 수 있지만 우영우는 그럴 수 없다. 뭔가 오늘 7회는 특히나 많은 생각을 하게끔 만든 회차가 아니었나 생각되는데요. 과연 영우는 8회에서 소독동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리뷰어제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